5월 31일 수요일 아침에 발송된 재난 문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논점이 등장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 카메라 보고 떠드는 그런 유튜브를 거의 안 봐요. 그래서 대체 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찍고 이런 식의 영상을 보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뭐 지나가는 뉴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형식을 선호하는 게 뭐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일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냥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 재난 문자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이야기는 안전 혹은 안보라는 이슈가, 그 비용을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된다고 할 때 그것을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된다, 이 차원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전과 안보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관심, 노력, 에너지, 시간 등등 여러 가지 비용을 직접 투입해야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확인하고 계시겠지만, 자기 집 근처에 방공호가 어디에 있나, 방공호나 대피소가 어디에 있나 확인을 미리 해놓고 그것을 이제 찾아가는 연습도, 예전엔 민방위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었죠. 근데 요새는 거의 그냥 유명무실하게 사실상 거의 그런 느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민방위 훈련 같은 게 돌아가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재난문자 이 건 가지고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하시는 많은 분들이 민방위 훈련 같은 거 왜 하냐, 너무 구닥다리다, 퇴행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오늘 다들 많이 체감하셨을 그 상태는, 안전과 안보 논리에서 주어지는 시간, 노력, 인지적 부담, 이런 것을 괜찮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없어도 됩니다 라고 했었던, 사실 이건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민주화 이후에 쭉 지속되어 왔던 그 트렌드의 연장선상에 있는 일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북한이 뭘 쏘건 아니면 뭐 지진이 나건 뭐 어떻게 되건 간에 이 안전한 상태를 보장하라고 국가에게 요구하는 것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지,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노력을 어떻게 기울여야 하는가, 이런 차원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실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러한 참여형 시민 안전, 뭐 말을 이렇게 해보죠. 그러니까 톱다운, 상향,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안전 말고 시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 건 맞고, 그런데 어쨌건 저는 그 시장으로서 아래 직원들을 문책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는 굉장히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그래야 하는 거죠. 문제는 서울시가 그 경계 발령을,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기까지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그것이 중앙정부와 군과 어떻게 의사소통이 되고 있었나 등등인데, 이런 거는 지금 오후 4시 40분경인데요. 좀 더 많은 취재가 이루어지고 후속 보도가 나와야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길게 얘기할 거리는 없을 것 같고, 저는 훨씬 중요하고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사드예요. 사드, THAAD. 제가 그 하나하나가 뭐의 약자인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성주에 사드 발사대를 배치하려고 했더니 전자파가 나와서 뭐 이제 참외도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하던 분들이 계시죠. 어느 정당 분들이 계시고,
그 어느 정당을 보수 세력에 대한 미움 때문이건 뭐건 간에 그 어느 정당을 무턱대고 지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죠.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만약에 서울로 수도권으로 북한으로부터 아니면 뭐 제3국으로부터 어떤 강력한 폭탄이 원자폭탄이 됐건 아니면 원자폭탄이 아니라고 해도 재래식 무기가 됐건 뭐가 날라올 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사드가 지금은 평택 미군 기지와 평택과 그 인근에 있는 반도체 공장들 이런 거만 지켜줄 수 있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사드 발사대 하나 놓겠다고 했더니 중국에서 한한령을 공식적으로는 한한령 같은 게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한한령을 때려서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던 게 불과 몇 년 전이죠. 서울에 미사일이 날라오면 별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방공호 위치를 파악해 두는 것일 뿐이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서울 방어를 위한 대공망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 됐건 강화해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의 논의가 나아가야 되고 그렇다면 성주에 사드 포대를 놓을 때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났는데 아무튼 그래요. 성주에 사드 포대를 놓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피해를 감수하고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선택이죠. 그 피해가 어느 정도가 될지를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은 몇 년 전에 문재인 정권 때처럼 이 특정한 퍼포먼스, 북한을 향한 뭐 화해의 제스처 퍼포먼스와 뭐 올림픽과 뭐 이런 걸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게 됐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던 바로 그 순간 세계사는 이미 다른 챕터로 넘어갔습니다. 그 현실을 부정하려 들면 안 되고 그 현실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어려운 선택을 할 상황이 다가온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 논란에서 자꾸 뭐 오세훈과 뭐 오발령 오세훈은 오발령이다 뭐 이러면서 크크크크 뭐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게 아니라 뭐 민방위 훈련을 되살려야지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각각의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안전은 공짜가 아니다. 첫째. 둘째. 안전의 비용은 내가 세금 냈으니까 국가가 알아서 다 해줘 같은 식으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와 인지 자원을 투입해야 사회 전체의 안전을, 나의 안전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셋째로는 안보 차원에서 앞으로도 많은 선택의 선택의 필요성에 맞닥뜨리게 될 텐데 우리는 사드 포대를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전개한다거나 제가 이제 군사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니면 뭐 다른 옵션들이 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됐건 성주에 사드 포대 한 개 놓을 때처럼 반발은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냥 손 놓고 있으면서 윤석열 정부, 오세훈 시장 이런 거 욕하고 낄낄거리다가 아니 왜 정부가 해놓은 게 없어 라고 하는 것이냐.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 우리는 좀 더 정직하면서 진지해져야 됩니다.
그런 논의를 거기까지 나가는 논의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저한테 별로 익숙하지 않은 이렇게 카메라 보고 그냥 다짜고짜 떠드는 그런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죠. 자, 뭐 그렇습니다.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면서 실천하는 그런 성숙한 삶을, 성숙한 어른의 삶을 살아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